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,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이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이 주식도 2023년부터 23년 이제 내후년이네요. 양도세 과세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동산에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달에 또 추가적인 이 규제가 정책이 나올 예정이거든요. 거기에 따라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세법 개정안이 이제 다음 달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시간은 이 과세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우리 경제 전반적인 투자 시장의 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식과 부동산의 과세에 관련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최근 증시를 보자면 이 두 달 반 만에, 코로나 사태 이후 두 달 반 만에 V자 반등을 성공하고 나서 그 이후 증시의 방향성은 오르락 내리락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. 자, 이 코로나발 조정 장세에 굉장히 많은 이 투자자들이 증시에 유입이 됐습니다. 유동성이 그만큼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이나 뭐 코로나의 진정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증시가 뛰어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저가 매수의 발판을 삼겠다는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일반 주식을 하지 않았던 분들에게까지 이 심리를 자극해서 많은 유동성이 진입하다 보니까 이 증시가 아주 빠른 속도로 V자 반등을 한 것인데, 자, 이후에 증시의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사실 이 코로나와 기업의 그 실적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증시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, 앞으로도 이 많은 유동성들이 주식을 향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 때,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죠. 왜냐? 일단 역대 최저 금리 그리고 또 장기간 이 저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부동자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빠르거든요. 뭐 예전에 평균적으로 뭐 20조 정도 늘었다고 치면 뭐 최근 들어서 40조를 돌파한 적도 있으니까요. 엄청난 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2019년 8월 예탁금이 23조에서 25조가량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40조가 넘어가죠. 예, 그러니까 이 많은 돈들이 이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.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.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오를 수 있는데 난 가겠다. 요런 그 유동성 심리를 볼 수가 있겠죠. 자, 6.17 규제까지 나왔으니까 최근 주택 규제로 인해서 증시의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이고 또 증시에 큰 이슈가 있죠.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들의 상장이 몇 차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수많은 이 부동자금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. 바로 세법 개정안에 관련된 부분인데, 증시의 그 세제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.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그동안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. 증권의 이 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인데, 지금 현재 0.25%의 증권 거래세를 2년에 걸쳐 22년, 23년, 2년에 총 0.1%포인트를 인하해서 최종적으로 0.15%로 이 거래세를 인하한다라는 내용이고요. 이것으로 인해서 이 금융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당근을 줬으면 채찍도 있겠죠. 금융투자 소득을 신설해서 2022년부터 내후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. 자, 이 금융투자 소득을 신설했다는 것은 다른 소득과는 분리하겠다는 얘기고요. 자, 주식, 펀드, 채권, 파생상품 이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하나로 동일 세율로 과세를 해서 내게끔 하는 것인데, 여기서 이제 3년간의 범위 손실을 2월 공제할 수 있도록
허용해 준다라는 또 당근을 줬습니다. 손해가 많이 났는데 뭐 1년만 내가 소득이 크다 그러면은 이전에 손실을 다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. 3년의 범위 안에서. 그러니까 이것은 좀 환영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기존의 그 양도소득세, 주식 양도소득세를 생각하지 않았던 수요자들도 이제는 내야 되게끔 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한 파란이 예고가 됩니다. 벌써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개편이 되면 난 주식 안 할 거야. 나는 그냥 부동산이나 해야겠다. 벌써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사실 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둘 다 이 내는 세금은 우리가 일하면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에 관련된 그 세금보다는 훨씬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얻는 수익이 이제 소득보다는 높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, 자, 이제 뭐 3억 기준으로 봤을 때 미치면 20%, 초과하면 25% 주식이 지금 세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자, 일반적으로 우리가 3억을 만약에 노동소득으로 얻는다. 그러면 절반 떼이죠.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주식, 부동산 가지고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아직도 많죠. 뭐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그거밖에 안 떼?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또 이것도 얘기가 많을 겁니다. 뭐 불로소득이네 만에 하면서. 근데 중요한 것은 투자라는 것이 우리가 노동소득과 같이 뭐 일해서 얻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잃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다들 무시합니다. 잃었다고 하면은 되게 고소해들 하시고, 좀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은 세금 많이 내야 된다고 하시고. 자, 아무튼 이번에 이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원래 기존에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이제는 23년이 되게 되면은 대주주건, 소주주건 간에 세금을 내게 바뀌게 됩니다. 일단은 연간 2천만 원까지는 그 이하다. 그럼 비과세고, 넘어간다. 그럼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부분이고요. 자, 이 대주주. 지금까지는 뭐 대주주만 내기 때문에 대주주를 어떻게 가르냐. 일단은 지분에 따라서 대주주냐 아니냐 가르고요. 또 종목에 대한 보유액이 높게 되면 또 대주주로 우리 판단을 합니다. 이게 보유액이 계속적으로 좀 줄여져 왔거든요. 지금 현재 10억인데 이것도 바로 내년부터 이제 3억입니다. 3억. 예. 4월 이후 양도 시점부터 종목 보유액이 높으면 이제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장외 거래 하시는 분들, 뭐 이런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죠. 자, 근데 이제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주주까지 내야 되는 거고, 거래세는 인하의 중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는 내니까 이게 세임이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이게 어떻게 세임인지 전 모르겠습니다. 뭐 일반 소주주들은 거래를 많이 합니까?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유리해지는 거고, 거래를 안 하고 나는 종목만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게 되면은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 겁니다. 근데 경우의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시장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시장 전체를 가지고 거래세를 인하해주면 뭐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고, 뭐 재미로 주식합니까? 투자로 하는 건데 거래세를 낮춰주는 게 굉장히 그 소주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자, 아무튼 간에 23년부터는 소액주주, 대주주 구분 없이 부과를 하고, 과세 대상액이 3억까지는 20%, 3억을 초과하는 경우 25%, 그리고 공제액이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께는 데미지가 아닐 수가 없겠죠. 그동안 이 소액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냥 소소하게 재미로 하시고 또 일정 부분 수익 거두시면서, 그리고 주식도 배당주를 하게 되면은 뭐 월세 받는 기분과 같습니다. 주식도 굉장히 괜찮은 투자 종목이에요. 부동산 못지않게. 근데 이렇게 세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면 또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빠져나오시는 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여기서 보면 연간 2천만 원인데 일단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세금, 월세 얘기가 나오죠. 2천만 원. 뭐 비슷하게 또 2천만 원, 2천만 원 나와 버리는데, 자,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은 야, 결국에는 또 증세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,
지금 그거를 의식해서 이번에 발표할 때는 이거 증세 때문에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거 금융을 좀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야. 그리고 오히려 지금 거래세를 낮추니까 부과되는 세금은 없어. 똑같아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했죠.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. 거래를 이거 샀다 저거 샀다 막 움직이는 사람이야. 뭐 아무렇지 않겠지. 근데 하나를 사서 오랫동안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부분 뭐 배당주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입니다. 그냥 세금만 더 내는 거예요. 자,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이 안 좋은 방향이고 또 복지 정책을 또 열심히 피고 있죠. 이런 상황에 세금은 더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. 세금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를 체크해서 더 많이 걷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통과가 되고 실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임대 3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부유세나 뭐 기타 그 증세에 관련된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또 우리 채널이 부동산 채널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?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주요 사안이라서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주식도 이제는 소주주도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. 이게 한 줄 평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제가 이번에 6월 30일로 해서 지금 미리 지금 책은 나와 있습니다.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책이 나와 있습니다. 제가 하단에 링크 드릴 텐데 제 책이 나왔습니다. 부동산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을 위한 서적을 마련했거든요.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 겪으시는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하는 내용 그리고 투자에 망설이시는 분들 부동산에 그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고정관념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담아봤습니다. 그리고 초판에는 또 부록을 드리거든요. 부록에는 제가 생각하는 유망 지역이나 그리고 단지나 뭐 이런 것들까지 기술을 해놨습니다. 자, 물론 고수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자녀분들에게 선물해드리기 좋은 그런 책이거든요.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나이가 좀 들고 처음 내 집 마련할 때 대부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전부터 어린 나이부터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보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책 이름이 DNA입니다. DNA.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DNA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써놨습니다. 저도 실제로 저희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. 부동산을 하면서. 자, 아무튼 간에 제 책까지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부동산 관련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이 추가 정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